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라는 곳에서 매번 이제 소비자 관련한 지표들을 발표하는데요. 소비자 신뢰지수, 단기 소비자 기대지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뭐 신뢰지수는 100이 깨졌고 단기 소비자 기대지수는 80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 80이 깨진 72라는 숫자는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런 거거든요. 뭐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민이 좀 헷갈립니다. 이게 일시적인 건지 불안 때문에 아니면 진짜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진 건지 전문가들도 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시적인 거다. 트럼프 두려움. 이게 지금 며칠 전에 발표된 미시간대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하고 오늘 이제 소비자 컨퍼런스 보드가 이제 발표한 이제 신뢰 지수가 공통적으로 미래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폭탄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심리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심리 이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이제 조사한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강경하게 미래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여론조사 때문에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미국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브리핑 잘 해주신 것처럼 또 특히 가상화폐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뭐 해킹됐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업비트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일부 기능이 이제 중단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9만 달러 밑으로 이제 급락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주요 지지층이었던 2030 남자분들이 중요해요. 지지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내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이제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소비자 이제 신뢰 지수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실제로 오늘도 미국의 경기가 둔화한다라고 하면 뭐 홈디포라든지 월마트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해야 되잖아요. 다우는 살았어요. 그 월마트에는 오히려 급등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 현재의 현상을 반영한다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이제 투영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걸 보면 뭐 테슬라가 지금 막 9% 급락했고 비트코인 관련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11% 폭락했고 엔비디아를 포함한 주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과 AI 관련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 증시가 정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야말로 이제 트럼프 랠리를 강하게 이제 한번 보여줬었는데 지금 지난 11월, 12월 넘어가면서부터 그때 이후로는 미국 증시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랠리로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러는 와중에 미국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폭락하잖아요. 지금 4.3%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이도 봤어요. 가장 지금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건 또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지난주부터 나타났던 우리 시장의 이제 흐름하고는 거의 좀 비슷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차익 매도, 그 차익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빌미가 된 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다. 그래서 사실 현상은 아직 침체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그만큼 가중되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급격하게 출회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준호 매니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튜브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K증시는 이제 이런 질문이 가장 클 것 같은데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4.2%. 거기에 달러 인덱스까지도 함께 무너지고 물론 장 초반에 타격을 받겠지만 다우도 버텼고요. K증시의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사실 뉴욕 증시에서도 일단 성장 섹터들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오히려 이제 전통 산업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다우와 S&P 500이 나스닥이 혼조세를 또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고스란히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앞으로 이제 단기 전망이잖아요. 그래서 향후의 어떤 경제 전망 또 그리고 뭐 노동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좀 봤던 건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지금 트럼프 어떤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캐나다랑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도 한 달 유예를 했는데 또 그 유예 다시 시점이 하겠대요? 또 다가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유예를 하고 다시 한번 이게 캐나다, 멕시코를 떠나서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사실상 지금 협상용 카드라고 해도 일단 일시적인 충격은 피해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소비자 지수, 신뢰 지수가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달러 인덱스도 좀 안정을 찾고 있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장 네. 초반에는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처럼요? 네, 네. 최근에 좀 빅테크 기업들과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이제 움직임이 오히려 또 굉장히 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뭐 큰 시세가 분출되지는 않더라도 오히려 최대한 하방 경직은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줘서 일단 예. 오히려 장 초반에는 약간 흔들림이 있어도 오히려 좀 이제 시장의 어떤 매크로적인 지표와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개별 이슈가 있는 모멘텀들 뭐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네. 조선 또 해운 바이오도 섹터들 있겠죠. 바이오도 네. 있고 최근에 시장과 좀 무관하게 좀 강한 시세가 네. 분출되고 있는 섹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장 섹터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기업들, 최근에 뭐 로봇 섹터 안에서도 개별 이슈가 있는 뭐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왔던 점 놓고 봤을 때 예전만큼 어떤 선장 섹터가 전체적으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군집성으로 같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 무너지는 않고 그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매크로 지표가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K 증시 한번 기대해 보죠. 일부 성장은 좀 타격을 받겠지만 그 중에서도 네. 뭐 이벤트 있는 것들은 주목하시고 크게 보면 지금 금리 하락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혜도 함께 체크해 보시라 이런 조언입니다. 자, 이런 와중 영민 매니저 오늘의 네. 일발은요? 어쨌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술주와 이제 AI 전체적인 이제 AI 종목들에 대한 이제 단기 조정. 조정은 내일 이제 엔비디아가 네.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매출액이 이제 한 400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이제 컨센이 한 0.9달러 정도, 네. 요 정도만 이제 상회를 좀 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가이던스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 이제 가이던스는 뭐 지난 주말에 젠스당 CEO의 뭐 인터뷰 내용 뉘앙스를 좀 보면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또 MS 어제 다뤄드렸던 것처럼 네. 뭐 데이터 센터 뭐 임대 계약을 뭐 취소한다 뭐 이런 네. 또 노이즈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이제 젠스당 CEO가 불식을 좀 시킬 수 있을지 그게 이제 내일 시장에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관전 그거고. 포인트다. 그래서 선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이제 기술주들은 내일 엔비디아 이제 실적 발표 이유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당장 이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네, 이제 오늘. 급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우리 국내 증시 지난 월요일도 그랬고 화요일도 그랬고 미국장보다는 네. 나름대로 이제 방어적으로 좀 맞아요. 잘 버텨주는 네. 흐름들이 나타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뭐 오늘도 당연히 반바지 그 중에서도 바이오 종목을 공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금리 오늘은 하락.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예.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렸던 게 언젠지를 보니까 이 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됐던 2022년. 네. 그러니까 3년 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장에 제가 몇몇 좀 바이오 기업들 주가 흐름을 간단하게 차트로만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뭐 제약바이오 기업 하면 가장 먼저 또 떠올리시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존슨앤존슨. 네. 자회사 이제 얀센하고 얀센. 우리나라 이제 유한양행이 렉라자 이제 개발한 걸로 많이들 아실 텐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존슨앤존슨 차트인데 저점 대비해서 무려 지금 20%가 상승했어요. 물론 이게 20%밖에 안 되는 거지만 네. 사실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사상 최고가 찍었어요. 지금 미국 나스닥 지수 4거래일 연속으로 이제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존슨앤존슨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지금 강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는 거. 그다음에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들 좀 선호하시는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작년 12월까지 계속 무너지는 듯 하다가 1월 달에 저점 찍고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좀 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장도 기술주들이 빠지는 대신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강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미국 금리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유 때문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한쪽에서는 이제 과열에 대한 우려라든지 고평가에 대한 우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쪽에서는 또 조용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는데 네. 실제로 이 파미셀은 굉장히 좀 재밌는 이슈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지주회사 두산이라는 기업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 두산이 작년 8월 달에 15만 원까지 이제 단기 조정이 들어왔었고 그때 엔비디아 주가도 뭐 고평가다, AI 과잉 투자다 막 논란들이 네. 불거지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9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두산이 15만 원 찍고 지금 현재 38만 원까지 폭등을 한 상태예요. 150%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줄기세포 전문 치료제 기업인 파미셀이 네. 두산의 수혜주예요. 그리고 왜요? 엔비디아의 수혜주. 왜요? 이게 여러분들이 뭘 잘못 네. 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지 네.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파미셀은 뭐 기업 이름에도 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줄기세포 치료제 네. 전문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실제로 이 줄기세포 관련된 이제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강경병과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 이걸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치료를 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고지혈증 치료제도 역시 이제 줄기세포 네. 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파이프라인을 이제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파미셀은 이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본업 중에 하나가 첨단 소재 케미칼 소재를 이제 개발하는 게 본업 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이라는 기업이 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느냐? 엔비디아 쪽으로 공급되는 동박적층망 CCL이라고 네네. 하는 거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워낙 이제 요즘에 두산 주가가 좀 좋다 보니까 이 동박적층망을 두산이 독점적으로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하는데 네. 이 동박적층망을 생산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인 레진과 경화제를 네. 바로 이 파미셀이 독점적으로 아. 두산 쪽에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밸류 체인 안에서 사실상 이제 AI 가속기 수혜를 이제 본격적으로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 작년 11월 달부터 이 경화제와 레진을 AI 가속기 향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을 좀 하다 보니까 파미셀 주가도 딱 작년 12월 달부터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첨생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로 올라갔나 보다. 저도요.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메디포스트라든지 강스텐 바이오텍이라든지 이런 다른 줄기세포 만드는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주가가 확연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 이 화학 소재 동박적층망에 들어가는 경화제에 대한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요게 가장 핵심적인 주가 상승의 이제 동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작년 11월 달부터 생산이 시작이 됐고요. 1공장에 라인 하나를 쓰다가 워낙 이게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라인을 지금 4개까지 늘려놓은 상태예요. 그 레진 라인을요? 네. 예. 경화제와 레진 예. 생산 라인을 4개까지 지금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고 실제 이게 매출액이 올해 이제 전망 자체가 올해 파미셀의 연간 매출액이 한 1,4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무려 390억. 네. 이게 작년이 영업이익이 50억. 근데 그래도 파미셀은 여러분들 이 그 뉴클레오타이드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CMO 기업의 역할도 했었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적자가 없이 꾸준하게 흑자가 나왔던 기업이었거든요. 작년에도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였는데 올해는 무려 390억 원. 연간 대비하면은 700%가 넘는 영업이익인 성장세가 예상이 좀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경화제와 레진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두산 차트하고 파미셀 차트를 좀 비교해 보면 두산은 주가가 뭐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작년 8월 이후에 제가 뭐 150%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박적층망 공급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됐던 작년 연초 2024년 1월 대비하면은 무려 주가가 5배 오른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파미셀은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되다 보니까 바닥에서 이제 주가가 한 100%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사실상 파미셀은 올해 영업이익이 390억 정도라면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에서 더블 이상이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요 멘트를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두산 급락했을 때도 네. 똑같이 해드렸었거든요. 확실한 매출처가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이제 성장성에 프리미엄을 이제 부여를 할 때가 좀 됐다. 그리고 본업인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뭐 첨생법 개정안이 지난 금요일부터 시행이 좀 됐고요.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뉴클레오타이드 이 기본적인 이제 원료의약품 공급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강점도 충분히 이제 시장에서 인식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반바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파미셀 매출 추이 네. 이 작년까지는 고만고만했잖아요. 네. 도토리 키재기처럼 매출액이 이제 뭐 650억, 뭐 560억, 그럴 수밖에 없죠. 만하게 이렇게 네. 되다가 올해부터 이제 퀀텀 점프 해가지고 1,400억대, 내년에는 1,700억대, 영업이익도 지금 390억 정도로 이제 추정이 좀 되고 그 레진 있는 상황이고. 때문이죠, 경화제나. 맞습니다. 네. 레진과 경화제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한다라는 거 이제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움직임 보시면 최근에는 10,000원대 주가를 한번 돌파하고 나서 약간의 이제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재료거든요. 어쨌든 동박 적층망의 핵심 소재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첨생법 개정안의 시행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한 1,500원 정도 오는 눌림목. 뭐 개장 초반에는 우리 시장도 조금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1,500원 아래에서 눌림목 공략, 21선 눌림목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반은 파미셀로 향했습니다.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 첨생법 이슈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방금 들으셨죠.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는 지주회사이자 동박, 네. CCL을 하니까 고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그 동박, 엔비디아 향 그 동박의 재료인 경화제와 레진, 그러니까 파미셀의 케미칼 라인이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생산하는 그걸로 밑바닥을 깔고 여기에 첨생법을 네. 얹어라. 이런 컨셉으로 오늘 파미셀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가 나왔으니까 간밤에 이게 좀 묻혔는데 외신에는 일라이릴리 아까 차트를 보시면은 약간 양봉 때렸거든요. 그게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의 비만약이 먹는 경구역 비만약인데 약간 일라이릴리가 좀 달리고 있나 봅니다. 이 네. 재료를 오늘 국내 증시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경쟁사들이 지금 뭐 암젠, 바이오젠, 뭐 아스트라제네카 전부 다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이 다 뛰어들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 이 두 기업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장기 약물 플랫폼 1개월 제형 이제 개발하는 것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좀 병행이 돼야 되고 머크가 키트루다라고 하는 이 면역 치료제 특허가 풀리기 전에 SC 제형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비만 쪽에서도 경구용 이제 제형 개발에 속도를 더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대량 생산을 먼저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일라이릴리는 최근에 또 우리나라의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 올릭스하고 또 기술 이전 물론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니죠. 네. 올릭스하고 이제 대규모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일라이릴리하고 또 계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펩트론이 가장 대표적인 네. 수혜주죠. 뭐 일라이릴리하고 작년부터 기술 협력 개발하는 MOU를 체결을 좀 해놓은 상태고 최종적인 이제 기술 이전의 이제 단계에 상당 부분 근접했다. 올해 1월 달에 아무래도 이제 펩트론이 일라이릴리에 이제 실사를 네. 받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위한 생산 체계가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1개월 제형뿐만 아니라 이제 경구용 제형까지 이제 일라이릴리가 속도감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일라이릴리항 또 다른 이제 대규모 이제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비만 쪽 이슈가 조금 잦아들었는데 오늘 이제 일라이릴리 주가도 올랐고 노보노디스크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좀 좋아져요. 시작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비만과 관련된 인벤티지랩, 뭐 펩트론, 네. D&D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 어제 삼천당 제약 주가 올랐죠. 좀 네. 좋았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오늘 시장에서도 관전 포인트를 좀 잡고 좋습니다.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한때 이제 비만 쪽에 또 진심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유로로 또 가시면서 맞습니다. 약간 소외가 돼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비만 지금 어떻게 되냐. 네. 펩트론도 진짜 박스 길고 근데 맞아요. 이제 간밤에 어쨌든 일라이릴리가 승인도 안 났는데 네, 맞습니다. 대거 알약부터 만들어 놓겠다. 이건 좀 확신이 좀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제 선제적 대응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어쩌면 정말 정확한 확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마운자로에 이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경구용 치료제인 네. 오로포글리프론을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임상 3상을 4월 달에 발표를 해요. 근데 그렇죠. 임상 3상을 발표하기 전인데. 먼저 지금 이제 경구용 네. 치료제를 대량 생산에 생산. 돌입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자신감, 임상 3상 결과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에 좀 뺏겼던 점유율을 뺏어오고 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예. 먼저 좀 자신 있게 좀 대량 생산에 돌입했을 수 있다. 다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4월 달에 임상 결과가 중요한데 지금 일리아릴리의 어떤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는 그 임상 3상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굉장히 자신하고 그렇죠. 있다. 그랬을 때 우리 국내 D&D 파마텍을 시작으로 삼천다 제약 같은 경구용 GLP-1 유사체의 경구용 치료제 알약. 관련 종목들, 네. 알약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펩트론과 인베티지 렉 같은 1개월 제어 변경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먼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어떤 선도했다면 사실은 진짜 이 비만 치료 시장이 대중화되려면요. 이게 주사 공포증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무리 이게 안 아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매번 주사주의를 귀찮죠. 직접 네. 주입한다라는 그 공포가 굉장히 커요. 저 또한 그것 때문에 좀 미루고 있는 네, 거기도 지금 한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경구용으로 만약에 바뀐다고 했을 때는 그 시장에 빠르게 선점할 수 있고 사실 이 시장 규모가 2027년도 기준으로 거의 800조 가까운 시장의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리알릴리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구용 쪽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발표되는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선제적인 대응은 저는 강력한 자신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D&D 파마텍인가요? 네, D&D 파마텍이 일단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노보디스크도 마찬가지로 경구용 치료제를 같이 하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뭐 흡수율 측면에서 지금 이제 그 D&D 파마텍이 거의 노보디스크보다 10배 이상이고 또 일리알릴리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D&D 파마텍이 이 경구용 치료제 흡수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D&D 파마텍이 가장 핵심 수혜주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비만 라인 한번 보시죠. 그동안에 이제 장기 지속형 한 번 맞고 약물 길게 끄는 거였는데 지금 일라이릴리가 알약을 내놓고 대량 생산을 이미 한다. 허가도 안 받았다면 또 판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 이슈를 좀 보도록 하시죠. 이거는 또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오늘 미국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메세라는 주가가 폭락했어요. 메세라하고 이제 D&D 파마텍하고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하거든요. 근데 일라이릴리가 이미 대량 생산을 구축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제형과 관련된 기술 도입의 가능성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가장 최대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일라이릴리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1개월 제형 개발하는 기업들한테 또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아직까지 이제 기술 이전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 역으로? 기업들은 아무래도 상업화를 해가지고 지금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하고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일라이릴리가 뭐 진짜 임상 3상이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4월 달에 이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먼저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대량 생산을 먼저 하고 기술 도입을 할 리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오히려 1개월 제형, 이제 주사 제형 쪽에서도 가능성이 이제 열려 있는 건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개월이나 3개월이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견도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투자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입니다. 알약은 이미 뺏긴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장기 지속형으로 가서 먼저 깃발 꽂자. 이런 투자 아이디어니까 오늘 비만 라인의 장기 지속형이냐 알약이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유튜브 쪽에서 지금 보면 ABL, A프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ABL, A프릴 한 번씩 리뷰 갈까요? 뭐 이름이 유사한 기업들인데 일단 ABL 바이오 최근에 이제 뭐 느닷없이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또 급락되면서 4만 원 아래로 이제 주가가 좀 주저앉았었다가 어저께 이제 조금 이제 ABL 바이오가 다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물론 뭐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주가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이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요 장대 양봉만 제외하고 나면 그냥 차트 흐르면 4만 원 근처에서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역시 이제 담도암 신약 이제 ABL001 임상 결과 발표가 이제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하고 ABL 이제 301 파킨슨병 치료제 특히나 이게 지금 조 단위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사노피 쪽에서 사실상 이제 거의 남아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가장 유력한 이제 뇌신경계 질환 치료제로 부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가장 중점적인 거고 그 외에도 올해 이제 뭐 이중항체 ADC에 대한 이제 시장 진입 후보 물질을 임상에 이제 도입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모멘텀은 이제 유효하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삼천당 제약하고 이제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가장 좀 강한 반등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ABL 바이오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가면서 직전 고점 한 4만 5, 6천 원 정도를 트라이를 좀 해주지 않을까. 뭐 물론 오늘 하루 만에 뭐 바로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직전 고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차트 ABL입니다. 네, 요거는 ABL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A프릴 바이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2월 달에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인데 A프릴 바이오 보기 전에 제가 퓨처캠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립선이요? 네, 전립선 암신약. 작년 이제 연말에 제가 이 16,000원대 소개해 드렸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25,000원을 어저께 이제 뛰어넘었거든요. 전립선암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고 지금 기관들이 쉬지 않고 지금 한 달 내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왜 제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하고 비교를 해드릴 거냐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수급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에 지금 계속 차익 매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기관들은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제 손바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퓨처캠과 마찬가지로 장기평 뚫으면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도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뭐 사파 플랫폼에 대한 것도 얘기해드렸고 룬드백이라든지 에보뮌에 이제 기술 이전했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들이 요번 이제 2025년에 특히 이제 룬드백 쪽으로 이전했던 건 임상 단계 1B상 이제 결과가 공개되고 2상으로 진입하면 역시 마일스톤 유입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에보뮌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것도 임상 진입이 이제 유력하기 때문에 작년에 에이프릴 바이오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인데 166억, 169억 원 흑자를 기록했어요. 네. 올해도 마일스톤 유입 때문에 흑자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역시나 또 신규 파이프라인 또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에이프릴 바이오 싸다. 뭐 19,000원, 2만 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퓨처캠처럼 한 2만 4, 5천 원 정도 시총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종목 주가 흐름이 저는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보고 한 2만 4, 5천 원 정도까지는 중기 관점으로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파 플랫폼 또 에보뮌이죠. 우리 뭐 단기적으로는 네. 이 이슈로 갔던 에이프릴까지 봤고요. 질문 중에서 원익홀딩스가 하나가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 네. 원익홀딩스 관련해서 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담보의 제공 계약 체결 정정 공시가 났습니다. 네. 주가 영향이 궁금하네요. 연경님이 주셨어요. 준호 이게 아무래도 일시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시간에서 반등이 잘 네. 들어와 주다가 막판에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4%로 그래서요? 변동이 네.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자녀 회사 그 원익그룹의 이제 자녀가 2세들이 세 명인데 세 명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호라이즌이 한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정도 수준으로 원익의 이제 지분을 한 48%까지 인수를 하면서 예. 거의 5조 그룹 이제 원익그룹을 지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약간은 이제 앞으로 경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 또 이제 지배되면서 어제 시간 내에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근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로봇 섹터로 인해서 네네. 로보티지로 인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배 구조 약간의 변경 흐름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왔지만 이건 좀 지나고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면 우리가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시세 상한가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네네네. 부분이라서 오히려 좀 장 초반에 흔들림이 좀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 좀 4,000원 부근대를 지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수익을 챙겼다가 다시 조정 그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다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만 원익홀딩스는 좀 기다려 보시고요. 가격 전략을 또 밑에서 네, 일단은 4,000원 정도 있으니까요. 이적가를 이적가를 대응하고 잡고 있습니다. 대응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바로 일론 머스크 이야기입니다.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고 누가 뭐래도 지금 서학개미의 매수량 지금 예탁원에 들어가 있는 체크 포인트를 보면 1위가 테슬라고요. 근데 유럽 쪽에서 신규 등록 대수가 급감하고 있다. 네. 유럽 사람들이 테슬라를 싫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희가 이따 또 화면도 보여드릴 텐데 네. 그 독일의 극우 그 나치 네, 경례를 하면서 유럽 사람들 마음이 확 돌아섰거든요. 맞습니다. 한순간에 이렇게 테슬라를 그렇게 좋아하다가 정말 잔인할 정도로 마음이 좀 돌아선 것 예, 같은데 사실 소비자들, 예. 이제 뭐 나치 이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도 네. 뭐 바이든이라든지 좀 많은 정치인들이 했던 그 장면을 캡처해가지고 네. 그럼 나만 한 게 아니다라고 네.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독일의 이제 극우 정당을 좀 지지를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에서도 최근에 지금 이제 뭐 극우 정당뿐만 아니라 보수 쪽의 지지율이 굉장히 크게 올랐던 부분이었고 또 그래야 또 이제 미국 정치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 지지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극우도 후원하고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거는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전체적인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일단 모델 Y가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주니퍼라고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 말이 페이스리프트지 사실은 거의 풀체인지 수준의 네네네. 차량으로 이제 주니퍼. 변화가 됐기 네. 때문에 일단 지금 최근에 중국이 가장 먼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아직 미국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순차적으로 유럽 내에서 이제 판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가 이제 올해 뻔히 지금 주니퍼 모델 Y 신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9버전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벌써 모델 Y가 출시된 지도 거의 한 4년 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지 일단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극우 발언과 뭐 나치 뭐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들이 떠난 건 아니다. 떠난 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 Y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대표하는 가장 이제 볼륨 모델이고 모델 3와 함께 그리고 올해 또 저가형 모델도 출시를
LC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의 어떤 하락은 그동안 전체적인 어떤 성장 섹터의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의 어떤 욕구가 커지고 빌미다. 있는 상태에서 빌미가 좀 적용된 지표 가능성이 나오니까. 높다. 네, 그리고 네. 또 사실 오히려 테슬라가 주가의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게 중국에서 이제 FS 출시를 임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테슬라가 올라갔던 이유도 전기차 판매량 확대로 인해서 올라갔다기보다 아니다. 자율주행과 이제 로봇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과 그리고 사이버캡에 대한 올해 연내 어떤 상용화 기대감 때문에 큰 폭의 시세가 분출됐었는데 때 아닌 이제 전기차 판매량 감소로 인해서 더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최근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테슬라의 또 국내 뭐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도 테슬라의 집중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그에 따른 어떤 단기 매수 자금들의 어떤 이제 차익 매물의 어떤 빌미가 적용됐고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중국 FS 이거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네. 시장에서 지금 묻힌 것 묻히다. 같아요. 근데 이제 원래 그 계획대로 9월 달에 중국과 유럽을 필두로 지금 FS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멕시코에서도 베타 버전이 출시됐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순차적으로 FS가 출시되고 원래 일론 타임이 있어가지고 일론이 언급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지연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이 자율주행과 로봇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가장 강력했을 그 네. 집권 1년 차에 웬만하면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면서 그러면 그거에 발맞춰서 그 FSD 출시 시기는 어떻게든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 지금 최근의 조정 흐름은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먼저 있습니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하나가 지금 유럽에서 소비자들 요거 갑자기 네. 급감한 맞아요. 거랑 이 도지라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보 효율부에 대해서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미국 국민들이 이제 도지 포비아가 되니까 네. 자율주행 또 우주항공이 네. 규제 철폐를 도지가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러다가 이게 테슬라 차가 아니라 여기까지 이런 좀 걱정은 어떨까요? 도지를 또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막 지금 정부 혈부 수장으로서 자르고, 네. 예감 삭감, 예감하고, 네. 삭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네. 뭐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테슬라에 좀 소홀한 거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감도 좀 또 커지고 섞이고. 있는데 이미 이제 그 정도 테슬라 같은 이제 글로벌 이제 테크,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제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꼭 이제 이재용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여도 이미 다 시스템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CEO들이 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CFO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단 큰 결정만 일론 머스크가 내리는 거지 결국 일론 머스크가 같이 뛰어서 일을 해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은 연방 효율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네. 집중해야 네. 트럼프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이제 당근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당근은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우주 항공과 또 그리고 보링 컴퍼니 땅을 뚫고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최근에 뉴럴링크 뇌에 칩을 심는 그리고 또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계속된다. 이런 사업들을 규제를 풀어주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와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집권 초기에 또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연방효율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건 당연한 이제 볼멘 소리와 노이즈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떤 개혁이나 어떤 혁신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노이즈는 나오기 마련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권 초기에 이런 노이즈가 좀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하나둘씩 6월부터 FSD와 로봇과 우주항공 관련된 뭐 따박따박. 성장과 또 그리고 이제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테슬라 주가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내 증시 성장 섹터들도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이제 연애할 때도 그냥 사랑이 확 식잖아요. 하루 만에 확 식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테슬라 막 우리가 막 하는 게 유럽에서 이게 여러분 절반을 확 안 맞아요. 사니까 야 이게 사랑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대단하다. 또 테슬라 뭐 일론 머스크 하다가 막 지금 막 집단 맞아요. 자르고 예산 삭감하니까 막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 막 악플 달고요. 이게 일단 네. 테슬라 자동차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은 네. 뭐 방금 준호 매니저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네. 계절적인 이슈도 분명히 좀 감안을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자동차가 1, 2월은 비수기예요. 네. 연말에 이제 밀어내기 막 하고 프로모션 막 하고 이제 특소세 우리나라도 감면해 주는 거 막 연말까지 해가지고 많이 팔았고 연초에는 이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걸 이제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량 자체에 대한 거는 뭐 사실 결정적인 하락의 원인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그냥 하나의 이제 그냥 명분이고 빌미일 뿐이고요. 근본적인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논란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무래도 또 공매도에 이제 또 타겟이 되면서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보면 너무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이제 판매량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네. 로봇에 대한 얘기라든지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재료는 있다. 그리고 이제 로보택시 곧 이제 뭐 네. 상용화가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모멘텀들이 다시 이제 부각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와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이 첨단 산업의 어떤 혁신적인 시도들 이런 것들은 뭐 계속 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테슬라 주가를 너무 이제 전기차 자체만 놓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하고 이제 결부된 그런 이제 내용들이 같이 좀 섞이면서 많이 좀 하락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로 바로 넘어갔을 때 준호 매니저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들 네. 은근히 힘을 좀 내서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오악 승승장구하다가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트럼프한테 좀 미움받았던 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이런 미운 우리 새끼들이 오히려 이제 백조로 부활하나.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완성차 얘기 많이 나와요. 완성차도 부품 그렇고 나오고. 예. 2차전지도 최근에 2차 강한 전지도 반등이 나오고 나왔던 있고요. 것도 예. 결국에 이제 미운 우리 새끼의 예, 어떤 트럼프 많이 일환인데 위축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네. 뭐 관세 폭탄이라든지 지금 아까 뭐 연방정부 삭감, 뭐 네. 대규모 인원들을 이제 감원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물가를 다시 또 끌어올리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혁신이 있을 때는 항상 노이즈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이제 관련해서 미운 오리 새끼들도 어느 정도 근데 다행히 그 미운 오리 새끼들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너무 그래서 빠졌어요. 최근에 정말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2차전지가 올랐다기보다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집권 시작한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입니다. 근데 결국 이제 한 달 만에 정말 이 정도의 노이즈를 만들어낸 것도 정말 대단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일단 조금 지켜봐야죠. 이제 한 달이 됐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그 성과들이 나올 수. 비트코인이 빠지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을 이제 MZ 세대와 2030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슴이 또 뜨겁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같이 좀 달아오르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뭐 비트코인은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변동성이 정말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연방정부에서 비축 자산으로 정말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영원히 빠질 것만 같지만 또 한 번 방향 틀어서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하면은 뭐 일주일, 뭐 2주 안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하락은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아무튼 미오노리 새끼들 같은 경우는 납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의 가능성이 높고 그 섹터 안에서의 약간 기술력이 있거나 뭐 로보틱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하는 기업들은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 어떤 큰 시세가 들어오기에는 그래도 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을까. 완성차 부품 한번 봐주시죠. 화신도 그렇고 네, 준호 화신도 매니저가 그렇고 좀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예. 사면이라는 커버를. 기업. 예, 그 사면도, 예, 리뷰도 하면서. 어제 장중에 거의 한 예. 24.42%까지 예.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이게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이기도 하지만 어제 삼성 SDI와 또 그리고 또 현대차가 공동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네.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전동화 부품 기업인 사면 또 그리고 사면은 또 액추에이터 로봇용 액추에이터를 지금 2023년도 기준에 0.1% 매출이 안 되지만 일단 삼성과 현대가 같이 협력해서 로봇 사업을 같이 협력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로봇용 액추에이터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사면이 급등이 나왔다. 제가 예전에도 또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도 그리고 공개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로봇은 액추에이터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액추에이터는 사실 피지컬 로봇부터 시작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다간적 로봇, 직교 로봇 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오늘같이 또 성장 섹터들이 조정이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하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로봇 쪽 최근에 2차 전지 한농화성이라든지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갔던 이유도 결정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된다라는 소식과 또 그리고 원익홀딩스가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로봇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또 부품이 사면도 90%지만은 부품이 아니라 로봇이었다. 사면도. 맞아요. 사면도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삼성 SDI와 현대차가 고재료로? 협력하겠다고 하니까 사면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면이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앞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화신과 또 그리고 또 예, 이제 화신 뭐 간 SL 거네요. 뭐 이런 예. 기업들도 GM과 아무래도 현대차의 어떤 협력 얘기가 이어지면서 납폭과에 따른 반발 매수,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어떤
후속 섹터로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미운오리 새끼죠. 맞아, 이건 네. 진짜 미운오리 새끼예요. 그래서 일단 화신과 이제 근데 다만 이제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국 현지 내에서 GM과의 어떤 MOU 체결 그리고 현대차의 어떤 그 미국 내에서의 어떤 생산량이 더욱 더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 우려감은 주가에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래서 현대차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어느 정도 그 우려 그리고 그 악재들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시세가 계속해서 연속성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더 미움을 받으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요즘 미움받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후폭풍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준호 매니저 일발 볼까요? 네. 오늘 일반은 그래도 좀 시장과는 조금 무관하게 우리가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래도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조선. 네, 그 조선 안에서 조선 사랑받는. 네. 기자재인 네.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자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수수료를 예.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진안에는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억을 내던가 아니면 선박의 용적물의 톤당 이제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44만 원. 그러니까 톤당 144만 원이다 보니까 결국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입항할 때마다 아니면 14억을 내던가 아니면 톤당 144만 원을 내던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국의 이제 조선사 또 해운사들이 미국 내에 또 이제 출항이 굉장히 좀 제한적일 때 결국 그 반사 이익은 국내 조선과 해운사들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조선 또 해운 기업들이 좀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특히 이제 LNG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 패권을 지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LNG 수출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LNG 수출 제한이 좀 해제되면서 LNG 수출이 늘면 LNG 운반선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그 LNG 탱크에 LNG 선에 들어가는 탱크에 본행제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본행제는 일종의 그냥 보온병이다. 그러니까 그 탱크를 작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장은 한국카본과 동성 화인텍이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카본은 국내 조선 3사 중에서 HD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에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성 화이텍은 하나 오션에 지금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운반선의 어떤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면서 결국 LNG 기자재 그리고 LNG 본행제 기업들의 어떤 수주량도 같이 동방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 3사의 HD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을 다 커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개별적인 이슈로 예전에는 이제 조선 쪽의 어떤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경량화에 필요한 복합 소재를 개발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 차량에 들어가는 판넬과 그리고 풍력의 블레이드 그리고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프로펠러에 들어가는 경량화 소재를 또 이제 공급하고 있어서 주력 이제 공급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현대차예요. 그래서 최근에 뭐 납품도 진행하고 있어서 뭐 방위 산업이라든지 도시방공 모빌리티 드론 쪽으로도 결국 한국카본이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신성장 동력의 어떤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조선업황이 당분간은 탄탄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높아서 결국 한미 동맹이 또 공고히 진행이 되려면 결국 조선 쪽에서 유일하게 트럼프가 우리에게 요청을 했던 MRO와 선박 건조 협력 이런 부분들이 팀 코리아 형식으로 앞으로 확대된다고 했을 때 LNG 수주 능량과 그리고 조선 섹터의 어떤 매출 성장 이런 부분에서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그래도 시장의 어떤 흔들림에 좀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한국카본 탑픽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카본 이제 LNG 배에 실어 가려면은 그 액화가스니까 네, 맞습니다. 냉각 필요하지 않습니까? 본행제 만드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경량 소재까지, 네, 경량 소재까지 한국카본. 보험으로 또 하나를 들어봤다. 가격 전략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약간의 시장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우리 시간에서 조금 조정이 나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예. 15,800원을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7,400원, 손절 라인 때는 18,800원, 손절 라인 때는 1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5,000원으로 손절가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첨생법이 아니라, 첨생법도 있지만 네. 여기에 이제 레진과 경화제를 통한 두산 동박에 들어가는 맞습니다. 약간 엔비디아 향 요재료도 있고요. 오늘 준호 매니저는 그래도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조선 쪽으로 한국카본, 가자. 네. 조선인데 LNG와 경량 소재.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절 두 라인 종목, 때를 소재 라인 14,000원으로 수정할게요. 14,000원 네, 죄송합니다. 손절 네, 손절 라인 때. 예, 정정을 하면서 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승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